저는 오늘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예화당에 왔습니다. 오늘 김달진 미술사 이야기 37회인데요. 예화당에서 열리는 해 깨우는 촛소리에 왔습니다. 그 해라는 거는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이런 뜻의 해를 따다가 이번 전시에 썼습니다. 우리 미술사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1921년에 4월 1일에 우리나라의 어떤 본격적인 전시라고 할 수 있는 서화협회 전시가 열렸어요. 그래서 올해가 서화협회 1회전이 열리고 100년이 되는 그런 해에 맞춰서 예화당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 서화협회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근대 서화가 13명이 모여서 서화협회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일대가 신전 안중식 선생님이 회장을 역임을 했는데 맡아가지고 또 바로 타계를 했습니다. 1919년도에. 이해 회장을 또 조석진 선생님이 맡았는데 이분도 맡자마자 20년에 또 바로 타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대는 정대유 선생님이 이렇게 회장을 맡아서 우리나라의 서화를 실질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던 이런 것이 이제 서화협회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1921년에 서화협회 전시가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관에서 주최하는 조선미술전람회라는 거, 선전을 1922년, 1년 늦게 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서화가들이 자발적인 모임에 의해서 서화협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다시 조명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그런 전시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화당에서 우리나라의 근대 서화 작품들을 다시 꺼내서 다시 우리가 되돌아보는 이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15명의 39점의 작품이 1층, 2층에서 전시가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 그 사진작가 이상현 선생님의 전시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걸 다시 되돌아보는 이런 전시입니다. 네, 이번 전시는 우리 근대 서화가 15분의 39점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전시되고 있는 분은 우리가 위창 오세창 선생님, 오세창 선생님은 우리나라 33인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죠. 또 이분은 이 서예뿐만이 아니라 어떤 감식 이런 거에도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은 그 근역소화증이라는 이런 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삼국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화가들에 대한 것을 엮었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시능하주 오정일왕 검가증인이라는 글씨고요. 네. 그 내용은 아름다운 생각이 호련히 이르러서 시에 능하니 수를 내리고 호방한 뜻이 한번 감해 칼을 가히 남에게 준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글씨체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의 글씨체가 다른 글씨체랑 다르게 이분이 굉장히 정각 이런 데 아주 전문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글씨체 하나하나가 너무 예술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저한테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이분의 낙관. 네, 낙관. 네.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서예와 그분의 그 전각, 또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정말 오세창 선생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소림 조석진 선생님의 선면 청록산수입니다. 그 선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부채, 이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심전하고 소림을 얘기할 때 실질적으로는 소림이 그 연대가 심전 안중식 선생님보다 조금 빠른 연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석진 선생님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 지금 이 둥그런 이 반원 속에 이 어떤 산수 풍경이 이 청록 산수가 강조되면서
여기에 정말 많은 강이 흐르고 여기 집이 있고 이런 오밀조밀한 이야기가 여기 다 담겨 있죠. 그리고 이거는 소림 조석진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간기, 연대가 나와 있는 굉장히 앞선 빠른 시기의 작품입니다. 특히 이 작품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1986년도에 호암 갤러리에서 열렸던 한국화 100년 전에 이 작품이 출품이 됐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1898년에 조석진 선생님이 그 가을에 그린 작품인데 여기에 명쾌한 필치와 어떤 이 청록의 이 담체 이런 걸 담아낸 선생님의 부채 그림입니다. 네, 우리가 근대서화를 이야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심전 안중식하고 소림 조석진 선생님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심전 안중식 선생님의 백악춘요 이런 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이 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여기 지금 보여지는 심전 안중식 선생님의 성제수관이라는 이 작품은요, 나뭇잎 사이로 바람 소리가 들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금은 속에서 글을 읽다가 어떤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자가 공부를 하다가 이 바람 소리가 어디서 왔을까? 스스로 나와서 바람이 들려오는 곳을 지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대나무라든지 이 바람의 이 흔들림, 또 여기 지금 보면 이 동자의 머리카락이 날리는 거죠. 굉장히 섬세하고 자유로운 이런 구도의 작품인데요. 또 이 작품과 둘러싼 재밌는 얘기가 우리 국악, 가야금 연주자로 유명한 황병기 선생님이 이 작품을 보고 1985년도에 밤의 소리라는 이런 가야금 어떤 작곡을 해서 여기 지금 소리가 꺼졌는데 그 선생님의 작곡했던 음악 그거를 여기서 같이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정말 의미가 있는 이런 건데요. 이 귀를 기울이고 바람을 찾는 이런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작은 작품에 담겨져 있는 이 심전 안중식 선생님의 굉장히 어떤 수작이고요. 이게 우리 실사적으로도 많이 소개됐던 이런 정말 보석 같은 이런 작품이 여기에 이렇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이번 전시에 맞춰서 같이 약간 콜라보 형태의 전시인데요. 우리 사진 영상 작가 이상현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여기 지금 배경이 되는 이미지는 1906년 굉장히 빠른 시기죠. 그 당시 독일의 어떤 대사 그분이 한국에 와서 지금 한경도를 어디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때 그 사진에다가 지금 현재 작가 이상현 선생님이 요새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정말 벚꽃이 피고 봄이 활짝 핀 이런 거를 우리가 사진 포토샵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 꽃을 넣어서 이것을 다시 현대적인 감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일을 오늘날 이렇게 다시 우리가 보면서 같이 느끼는 어떤 조선의 그 봄. 그래서 이 한 화폭 속에 정말 그 오래된 옛날의 이야기가 다시 소환돼서 이렇게 함께 보여주는 이런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이런 사진 영상 작업입니다.
전시관도 인사동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인사동에서 운영이 되다가 80년대 이제 강남으로 이전해 왔고요. 여기 신사동 이 자체 건물은 2005년에 새로 지어서 개관한 건물입니다. 우리 김방은 대표는 지금 2대 화랑 대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예화랑이라는 곳이 다들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예화랑이라는 곳이 굉장히 우리의 근대 서화가 또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어떤 이렇게 관계가 중요한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 김방은 대표를 통해서 우리 강진희 선생님 얘기라든지 김재관 선생님, 이완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김 대표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이 표상장은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서화미술회의 회원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1915년에 그 서화미술회에서 상장을 받으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 전시는 사실 이 김재관, 저희 증조 할아버지의 콜렉션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번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관 선생님이 많이 모으신 작품들과, 그리고 또 이때 분들은 서화협회 분들이 서로 굉장히 서로를 아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건강을 기원하면서 선물로 그림을 그려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에서 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 서화협회 발기인 중에 한 분이신 강진희 선생님이 저희 그러니까 아버지의 외증조 할아버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저쪽 끝에 보시면은 그 강진희 할아버지께서 규당 김재관에게 이제 예서체로 글씨를 써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그 예서체 글씨가 지금 같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화협회 발기인 중에 한 분이신 그 강진희 선생님은 1887년에 박정향 대사의 통역관으로서 미국에 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에 가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가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셔서 그 고종 생일날 그리고 또 순종 생일날 이제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렸던 그림이 다행히 지금 잘 보관이 돼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보관이 됐었고, 그게 이제 바로 2년 전에 전시를 통해서 대중 앞에 또 선보이게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예화랑을 얘기할 때는 네. 또 천일화랑, 네. 또 우리 그 이완석 선생님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 미술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또 어떤 중요한 건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 조사가 부족한데, 네. 그 이완석 선생님에 대해서 네네.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사실 이제 이번 전시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친가 쪽 뿌리의 얘기가 되고요. 이제 지금 김달진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이완석 그 분은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에 대한 자료라든지 뭐라든지 많이 남아있지 못한 이유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실 어머님 대학교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54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6.25를 끝나면서 바로 이제 저희 서울 시내에서 갤러리를 하셨고, 그때 많은 분들과 굉장히 교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시로 40인 정도 되는 그 서양화가, 동양화가, 조각가까지 해서 전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또 이렇게 갤러리에서 일을 하니까 또 저희 외할아버지가 하셨던 그 이야기라든지 외할아버지가 하셨던 그런 전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또 엮을 수 있는 전시를 한번 꼭 마련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갤러리 대표를 맡은 게 지금 이제 11년째가 돼가는데요. 사실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이제 어머니께서 11년 전에 이제 타계하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셨었고, 갤러리나 미술계를 너무 사랑하셨었고요. 열정이 정말 너무 많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병환이 이렇게 생기셔가지고, 11년 전에 이제 타계를 갑자기 하시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어서, 사실 어머님께서 이제 못다한 일을 제가 이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은 그 고 이완석
대표님, 어떻게 보면 천일화랑을 만드셨던 이완섭 대표님의 따님이신 이숙영 관장님이십니다. 네, 정말 우리 이 화랑이라고 할까, 우리 미술사적으로 이렇게 가문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엮어진 탄탄한 곳이 예화랑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우리가 미술계에서 또 이렇게 알려지고 또 이렇게 뭐가 크로스로 연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상현 선생님의 어떤 뭐 사진 작업인데요. 이게 1920년대, 30년대 그 당시에 뭐 잡지라든지 신문에 어떤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진의 이미지를 가지고 새롭게 보여주는 그 이상현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여기 우리 김 대표님이 조금 더 작품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 작품 보면서 저는 이 후라퍼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현 선생님 세대에서는 다 아는 단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후라빠가. 근데 사실 저희 세대한테는 되게 낯설은 단어여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후라빠가 뭐예요?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당시 노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여성인데 신여성 중에서도 잘 나가는 여자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말 아주 새로운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가로수길의 그 패션 리더들 그런 분이 아니셨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선 후라빠, 벌스 후라프의 재즈와 동갑 연애 이야기, 정말 많은 그 시대적인 어떤 양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에 그 음악을 다시 들을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를 연출을 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 예화랑의 김방은 대표님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죠. 이 작품은 지금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제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그 경복궁 강령전 안에 궁녀가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녀가 앉아서 우리나라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슬픔을 눈물을 흘리는데 사실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슬픔과 아름다움을 아주 반대로 대비시키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궁녀가 앉아서 눈물을 흘려요. 그럼 이제 그 눈물이 나비가 되고 그 나비가 다시 꽃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그 강령전 안에 그 꽃이 막 흩날리면서 그 나중에는 그 꽃들이 강령전 안을 꽉 채우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이 이난영님의